백신이 완성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이것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뭔가 찝찝하죠?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맞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지, 애기들도 맞춰야 할지, 임산부는 어떻게 할지, 고령자는 괜찮을지, 접종을 한다면 어떤 제품으로 맞아야 할지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곧 정부가 선구매한 4개의 해외 제약회사들의 백신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이자 백신 편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의 핵심이 된 미국 FDA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효과가 진짜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백신을 접종한 그룹, 빨간색이 플라시보, 즉 가짜약을 접종한 그룹이고요.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됐는데 코로나 감염자 수의 차이가 엄청나죠. 화이자 백신은 완벽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 2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1차 접종 후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고요. 참고로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 후 4주 뒤에 2차 접종을 합니다. 2차 접종을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95%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죠. 그러면 1차 접종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은 1차 접종 후 장기간 관찰한 데이터가 없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 2차 접종 후 항체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접종한 경우가 예방 효과는 더욱 높겠죠. 물론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FDA에서는 2번 접종을 완료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클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찝찝한 것은 왜일까요? 아무래도 약의 예방 효과보다는 약의 부작용이 걱정돼서겠죠. 보통 백신이 개발되고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5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출시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이프티, 안전성 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안전성 점검만 2년 이상의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단 3, 4개월 만에 승인이 났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내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사 맞은 곳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통증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붓거나 발적이 생기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주사 맞을 때 흔히 있는 일이죠. 이 슬라이드는 전신적인 증상의 사례들을 보여주는데요. 열나고 피로감, 두통, 오한, 설사,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죠.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독감 예방 접종을 해도 흔히 생기는 증상이어서 특이적이진 않았습니다. 증상의 대다수의 경우는 일주가 지나면 사라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55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 젊은 사람 그룹보다 감기 증상 같은 전신적인 증상의 부작용 빈도가 더 적었습니다. 고령일수록 면역세포들이 노화되다 보니 백신의 효과가 젊은 사람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부작용도 면역 반응의 일종이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 역시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에서 빈도가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입니다. 백신 투여 그룹에서 안면 신경마비 사례가 4건 있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용만 보면 예방접종 맞기가 정말 싫어지는데요. 모든 인구에서 안면 신경마비는 매년 10만 명당 약 30케이스가 발병을 합니다. 확률로는 0.03%죠. 이번 코로나 백신 투여 그룹은 약 2만 명이었고 그중 4명에서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했으니까 발병률로 치면 0.02%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몇몇 명 모여도 확률적으로라도 그 중에서 몇 명은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생겼다고 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FDA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벌에 쓰이거나 진통제를 먹고 나서 또는 해산물, 과일 등을 먹고 나서 온몸에 발진, 가려움증, 그리고 호흡곤란, 저혈압 등 과도한 알러지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것 또한 면역 반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신 투여 그룹 중 2명에서 아나필락시스 소견이 보였는데요. 이 2명은 예방접종을 하기 그 이전에도 아나필락시스가 유발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다른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접종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만일 아나필락시스를 겪어본 적은 없지만 심한 알러지를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사를 맞는 공간 안에 아나필락시스를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사를 맞고 죽은 사람은 없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총 6명의 사망 사례가 있었는데요. 4인은 원래 갖고 있던 심혈관 질환의 악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있었고 원인이 불분명한 돌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투여 그룹에선 2명이 있었고
가짜약 그룹에서는 오히려 4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백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이 해당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백신 기사 중에 사망 사례를 접하신다면 이 부분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필터링해서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더 궁금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주사를 맞는다면 예방 효과가 얼마나 갈까? 아직 알 수 없죠. 연구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접종해도 괜찮을까? 연구에 등록된 사람들의 연령대가 16세 이상부터였기 때문에 그 이하의 연령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산부는 괜찮을까? 애초에 연구가 진행될 때 임산부는 배제를 시켰는데요. 약 23명 정도가 필터링 되지 않고 연구에 참여가 됐습니다. 마지막 월경일 직전에 주사를 맞은 경우가 6명, 마지막 월경후 30일 안에 주사를 맞은 경우가 10명, 마지막 월경후 30일 후에 주사를 맞은 경우가 2명, 마지막 월경일 불확실한 5명이 있었습니다. 자연유산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백신 투여 그룹과 가짜약 그룹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태아에 대한 효과 역시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 23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코로나 감염 병력이 있던 사람들도 일부 연구에 동참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FDA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되었던 사람들도 재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데이터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전파가 안 일어날까? 이 부분이 좀 반전인데요. 현재의 코로나 백신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증상이 얼마나 잘 억제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능력이 차단됐는가에 대한 여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을 맞았어도 무증상 감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FDA 자료에서는 백신을 맞은 후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백신의 효과는 확실하다. 단 2차 접종을 해야 효과가 더 좋다. 두 번째, 고령에서도 효과가 비슷하다. 세 번째, 16세 이하에서는 알 수가 없다. 네 번째, 임산부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하다. 다섯 번째, 예방 효과의 기간은 알 수 없다. 여섯 번째, 백신을 맞았어도 전염력이 차단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일곱 번째, 독감 예방주사와 같은 부작용은 흔하다. 여덟 번째,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다면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알러지 병력이 있었다면 접종 시 응급 대처가 가능한 장소에서 잠시 머물 것을 권장한다. 앞으로 화이자 백신에 대한 헷갈리고 난해한 소식들을 접하시게 된다면 오늘의 FDA 자료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드릴게요.